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요구했지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으로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 대표 이번 발언은 그간의 정치적 관행과 거래가 있습니다. 통상 여권이 대통령 인사 문제에 의견을 전달할 때는 물밑에서 조용히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최근 일주일간 한 대표가 김 여사를 언급한 빈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를 언급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말한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 대표가 김 여사 비선 의혹이 있고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으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인데요. 자, 먼저 지난 9월 20일 소위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들과 관련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엔 수위를 한층 더 높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내 반발은 물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지요. 자, 그리고 이 발언 이틀 뒤인 지난 10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직감하셨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그 횟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언 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한동훈 대표와 연관된 김 여사 키워드는 163건인 반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김 여사 키워드는 45건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연관 키워드는 해당 인물의 발언이 포함된 언론 보도나 관련 SNS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해당 인물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중복 키워드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언급된 키워드가 김건희 여사로 중복 키워드를 제외한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면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보다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대표 관련 주요 키워드에는 도이치모터스와 행정관, 납득, 사주했다, 여론재판 등이 목록으로 꼽혔습니다. 저희는 김 여사 관련 내용 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한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의혹 관련 단어들로 모두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보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훨씬 더 많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댓글 등에서 한동훈은 왜 김정숙과 김혜경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김건희 여사만 언급하냐, 김건희 여사만 공격하냐, 이런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 것일까요? 저는 제 같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 시점이 재보궐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자, 만약 재보궐선거에서 패배 시 그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로 돌리려는 어떤 그런 밑자락을 깔아놓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 불거졌던 책임론 공방이 다시 한번 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김건희 여사 논란 때문에 졌다, 성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당대표인 한동훈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명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선거, 특히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그야말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는 지지층을 격려하고 결집하게 만들어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고 부각하면서 지지층들을 실망시키고 또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렇고 현재 여권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된 것도 모자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극렬히 싸우고 있는 양상으로까지 번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문제점은 속된 말로 김건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민주당에게 스스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매일같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크게 반길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공격도 한층 더 수월해지겠죠.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여사를 기소하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게 맘 편하게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은 지난 체코 순방 때도 그러더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 때도 역시 한동훈 이슈에 가려져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철저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해외 순방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 크던 작던 성과라는 게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자, 이런 게 한동훈 뉴스에 의해 싹 묻혀버리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는커녕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 자, 이건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 공개해야 할 것과 공개하지 말고 물밑에서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독대 문제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도 그러한데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자, 먼저 언론에 다 까발려 놓으면서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즉 코너에 몰아놓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짜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밑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한 다음 10가지 중 2가지만 해결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해결 안 된 8가지는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통하면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결 안 된 8가지는 아직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결된 2가지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 10가지를 언론에 먼저 다 까발려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가지 중 2가지만 해결이 됐다고 하면 해결된 2가지보다 해결 안 된 8개의 문제를 두고 언론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갈등의 방점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밑이라고 하면 뭔가 음산하고 비공식적이고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한 대표는 말하고 있으나 심지어 국가원수 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물밑 대화라는 건 항상 있기 마련이고 공개석상보다 이 물밑 대화에서 성과라던가 상호 신뢰가 더 많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더군요. 이준석간이 그보다 더한 한동훈이 왔다. 이런 비아냥 소리가 왜 보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 대표는 잘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